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주가 흐름이 좋아서 나름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화장품 관련주 5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츠한불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는 중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종목인 클리오를 추가로 넣어서 시총순으로 클리오를 추가하여 클리오 연우라는 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화장품 관련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리스트에 올려놓은 종목들을 처음에는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화장품 관련주를 여러 개를 가져갈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종목, 많아야 두 종목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종목을 다루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현재 적자 기업인 에이블 CNC,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토니모리, 리더스 코스메틱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 5탄으로 클리오, 연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다음 영상은 최종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의 탑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으로 클리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는 시가총액 3,511억 원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2019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지난해 매출 감소는 있었지만 당기 순이익 전년 대비 330% 증가하였고 올해 예상치도 좋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럼 클리오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오는 1993년 클리오 상사로 창업하여 전문가용 색조 브랜드 클리오를 런칭하였고 1994년 해외 OEM사의 아웃소싱을 전개하여 1997년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에 색조 단독 코너로 입점하였고요. 1999년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고 2004년 뷰티플렉스, 홈플러스, 올리브영 등에 입점하면서 유통 채널을 늘려왔고요. 2006년엔 창업 13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 달성하였고 2011년엔 스킨케어 제품으로 구다를 런칭하였고요. 2013년 싱가포르, 대만, 미국 등 해외 H&B 스토어에 입점하였고 2015년엔 티몰,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온라인에 최초 런칭하며 매출 100억 원 달성 후 약 9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였고요. 2016년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17년엔 종합물류센터 구축과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더마토리를 런칭하였고요. 2019년엔 4년 만에 연매출 200% 이상 상승하며 2,500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리오의 경우 일찍이 글로벌 시장의 진출과 온라인몰로의 진출이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연역을 살펴보는 이유는 연역을 통해 기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결과물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방향성이 현재의 트렌드에 잘 맞게 방향이 잡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재료라고 생각되어서 항상 가장 먼저 살펴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의 하나이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화장품 산업의 동향은 2017년 이후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이 3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은 향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7년 860억 달러로 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1위의 시장인데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다소 감소할 전망입니다. 중국 시장은 535억 달러의 제2위의 시장으로 세계 시장의 1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 1위인 미국 시장 점유율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지 시장이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매년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을 다른 뜻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미의 가치가 점점 중요시되고
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겠죠. 2017년 대비 2022년 전망 상승하는 지역은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란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화장품 시장 확대 전망으로 모든 화장품 업계가 중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중남미 지역으로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이란 시장은 탑 10 지역에 비하면 아직 시장 규모가 작지만 탑 20개 국가 중 17년 대비 성장한 6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제가 지난 코스맥스 영상에서 할랄 화장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이란은 무슬림 국가로 할랄 화장품이 필요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업계에서의 경쟁 요인으로서는 가격, 브랜드, 제품 개발, 유통 채널로 볼 수 있는데요. 가격에 있어서는 OEM, ODM 업체를 통한 생산으로 화장품 진입 장벽이 약화되고 가격 대비 대용량 화장품을 출시하며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수익성의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브랜드에 있어서는 패션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객 충성도를 쌓기 위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마케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니만큼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만큼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홈쇼핑, 면세점 등의 신규 채널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클리오의 경우 이와 같이 각 브랜드별 타겟 연령대를 특정하여 집중 마케팅하며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매출 비중은 베이직 스킨케어와 아이 메이크업 쪽이 증가하는 반면 입술 메이크업은 약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는 메이크업을 잘 모르지만 매출 변화를 통해 메이크업 트렌드가 기존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에서 아이 메이크업으로 변화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오는 2019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고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ROE, EPS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8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상반기는 백화점, 2, 3분기는 편의점, 3, 4분기는 면세점 화장품으로 조금씩 투자 비중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코스맥스와 클리오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색조 브랜드 비중이 높은 클리오는 당분간 감익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24%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색조 화장품 수요 회복 기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수를 늘리면서 YOY 매출 60% 감소하여 매출 저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반면 온라인 매출이 2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며 일본, 중국향 수출 호조로 YOY 10%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7년 11%에서 올해 34%까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달, 더마토리, 힐링버드 등 히트 상품들로 올해 기초라인 매출 비중을 전년 대비 10%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 매출 예상치를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2,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요. 지난 팬데믹 이후 지난 5월 고점 24,450원을 찍고 감염자 증가로 인해 하락한 후 작년 9월 저점을 찍은 후 백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회복해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초록색, 빨간색 단기 이평선들이 노란색 121선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드 크로스를 형성해준 이후 1월 15일 21,950원을 찍고 1월 22일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며 강한 매수세로 1월 15일 고점을 뚫는가 싶더니 21,900원으로 전고점 뚫지 못하고 장 마감하였습니다.
그 후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과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후 지난 3월 노란색 120일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조금씩 상승해 오다가 3월 30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22,5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위쪽에 긴 꼬리를 형성하며 개미들을 흔들어 주었고요. 3월 31일 이후 개인 매도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주면서 다시금 기관의 매집 활동이 이어지며 주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4월 8일 금요일장 2.7% 상승하면서 22,950원에 장 마감한 상태고요. RSI 지표상으로는 70 위로 올라가면서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 볼 수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전일 대비 매수세가 약간 상승하였지만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에서는 빨간색 20일 이평선이 파란색 60일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며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구도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로서 볼 수 있는 진입 구간은 1차 2450원 부근, 2차 19,95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 21,100원 위에서 장이 시작하면 1월 22일 고점인 21,9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만약 21,950원도 뚫어준다면 전고점인 22,5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매수점으로 잡아본 19,950원에서 2450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클리오의 경우 아직 코로나 이후 회복 구간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잡아놓은 선 부근까지 내려와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매수점 2만원 부근에서 코로나 이후 고점인 24,450원 부근까지 약 22%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무난하게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24,450원 고점을 뚫으면 시장 동향과 실적을 같이 봐가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기업을 살펴보며 투자 방향을 정해야겠죠? 그럼 드디어 화장품 관련주 마지막 종목인 연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우는 화장품 포장 용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화장품 펌프형 및 튜브형 용기 부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고객사로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983년 설립되어 1990년에 화장품 디스펜서 펌프를 국내 최초 국산화 개발하였고요. 2000년에 첫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 11월 약 2년 만에 300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2003년엔 500만 불, 2005년 1000만 불, 그리고 2006년엔 1년 만에 수출을 2배 성장시켜 2천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엔 3천만 불, 2011년엔 5천만 불, 2014년엔 7천만 불로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2018년엔 1억 불 수출을 달성하며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4%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우의 주요 경쟁력으로는 제품 구성, 납기, 품질, 연구개발, 인하우스, 생산 구조, 샘플 생산, 긴밀한 협력사 관계로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꼽자면 펌프형 용기와 튜브형 용기를 함께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패키징 기업으로 단일 품목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쟁사에 비해 다양한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제품 구성면과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소비자별 다양한 소비 성향을 보이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셀 라인과 대량 생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산의 유연성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유연한 생산 구조와
국내 최초로 샘플 전용 라인을 구성하여 고객의 다양한 샘플 요구에 대응하여 모든 고객사가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자신이 원하고 의도한 대로 생산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고객의 만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품 구성, 유연한 생산 구조, 샘플 생산 부분을 특별히 좋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바이러스 영향으로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생산 능력은 튜브 제품 이외에 펌프류 용기와 견본품 용기의 생산 능력을 높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미루어 볼 때 펌프 제품 생산 능력 증대는 곧 대용량 제품의 수요 증가를, 견본 용기 생산 능력 증대는 고객의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주요 제품의 매출은 펌프류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튜브 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제품들이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전년 대비 매출이 다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반복 설명드리듯이 2020년은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볼 수 있겠고요. 2021년 화장품 수요 증가로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월 8일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연후의 올해 1분기 예상 실적 매출,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4%, 101% 상승한 수치를 전망하며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23%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 43,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연후는 올해 들어 백신 관련 뉴스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이후 지난 3월 조정장에서 조정을 받은 후 최근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월 9일 금요일장에서도 전일 대비 4.8% 상승하며 355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이미 약 60%나 상승하였고 팬데믹 지점으로부터는 약 11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28,500원에서 저점을 충분히 다져준 후에 28,500원 부근이 저점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28,500원 부근에서 진입. 두 번째 시나리오는 27,20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 후에 진입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차트를 좀 더 확장해 보았을 때 MACD 오실레이터 상에서 현재 매수세가 과거 매수세의 끝자락 부분까지 와 있는 부분으로 보아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최근 몇 번이고 윗선을 돌파하며 올라왔으므로 다음 주장에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볼린저 밴드상 중심선 쪽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연후에 대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은 현재 주가가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본 시나리오와 같이 각자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짜보신 후 매매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조 화장 기업인 클리오와 화장품 용기 기업인 연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현재 연후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개인적으로는 클리오가 주가 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주 시리즈물로 LG 생활건강으로부터 연후까지 총 9개의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이 9개의 기업 중에 탑3를 뽑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